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해졌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아침까지 경북 동해안에서는 눈이나 비 소식이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에 민미경 캐스터입니다. 네, 봄의 문턱에서 겨울이 심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포항은 5도, 경주 2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고 바람도 불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낮습니다. 오늘 옷 따뜻하게 잘 입으셔야겠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합니다. 울진이 5도, 포항과 경주 7도에 머물면서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아침까지는 경북 동해안과 울진군 산간에서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1에서 5cm 정도고요. 최고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고요. 내린 눈과 비가 얼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주를 제외한 경북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울진과 영덕 2도, 포항 5도, 낮 최고 기온은 영덕 6도, 포항과 경주 7도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 독도는 흐린 하늘을 보이다가 오후에는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울릉도 2도, 독도 4도, 한낮에는 울릉도 3도, 독도 5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에서도 종일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동해남부 전해상에서 풍랑특보가 발효될 텐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고 물결도 1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를 넘기면 주말부터는 기온이 서서히 오르면서 한결 포근해진 봄이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화 금융사기,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노인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현금을 집 안에 보관하라고 시킨 뒤 이를 훔쳐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검거됐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성이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현금 1,700만 원을 훔쳐 달아납니다. 이 남성은 중국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인 조선족 35살 진모 씨로 훔친 돈을 버스와 KTX를 이용해 서울로 운반하는 과정이 고스란히 CCTV에 찍혔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지연 인출 제도를 통해 인출 금액과 시간 제한을 두자 현금을 직접 운반한 겁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지난해 11월 초 미리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다음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고 포항으로 내려와 미리 알고 있던 아파트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하여 서랍 속에 넣어둔 현금을 가져가는. 이들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 콜센터를 두고 국내에 있는 피해자 77살 이모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은행에 돈을 모두 찾아 집안 전화기 및 서랍에 보관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할머니로부터 현관 비밀번호까지 알아낸 뒤 할머니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집에 들어가 돈을 훔친 겁니다. 경찰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가 오면 반드시 대표 번호로 전화해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올해부터 육상 폐기물의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된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28년간 포항 앞바다에서 버려진 육상 폐기물은 6,300여만 톤으로 서울 여의도 63빌딩만한 쓰레기통 113개를 채울 수 있는 양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항 앞바다에 위치한 투기 해역은 포항에서 동쪽으로 125km 떨어진 해상으로 면적은 포항시 전체 면적의 3배가 넘는 3,700제곱킬로미터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폐기물 중 오염도가 높은 산업해수와 하수운이가 전체 69%인 3,700여만 톤이라며 지난 28년간 포항 앞바다는 공해 기업들을 위한 폐수 처리장으로 전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투기 해역의 붉은 대게에서 비투기 해역의 대게보다 11배나 높은 근육 속 수은 오염도가 확인됐고 무게도 훨씬 가벼운 것으로 나타나 자칫 동해안 수산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새벽 4시쯤 울진 후포항 남쪽 7km 해상에서 길이 4m, 둘레 2m의 밍크고래 한 마리가 정치망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이어 오전 10시쯤에는 영덕군 병곡면 백성리 남동쪽 4km 해상에서 길이 5m, 둘레 2m의 밍크고래 한 마리가 통발줄에 꼬리가 감겨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포항해경은 두 마리 모두 불법 포획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고래 유통 증명서를 발부했고 혼액된 밍크고래는 수협을 통해 위판됐습니다. 최근 붕괴된 울진 석회석광산 주변에 주민안전 대책이 시급합니다. 장기적인 대책이야 정밀 안전진단 이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단기적인 대책은 장마철 전에 수립해야 합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이 녹은 울진 남수산을 다시 올랐습니다. 어렴풋이 보이던 생채기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함몰은 10에서 20m, 길이로는 1km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현장을 둘러본 지질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함몰 규모가 우려할 수준으로 산사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빗물을 제거할 방법을 주문했습니다. 현재 그 산사면이 매우 불안정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그 불안정한 부분들을 인위적으로 좀 제거를 시켜서 다소나마 그 산사면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게. 하필 빗물이 모이는 물골에 사태가 났고 이 지점 바로 아래 민가가 밀집해 있어 주민들은 서울 우면산 사태와 같은 재해가 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합니다. 이 때문에 울진군은 붕괴된 곳은 더 없는지 추가 붕괴가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일 산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붕괴 위험이 있으면 주민 대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주민 임명하고 공무원 1명이서 매일 순찰조를 편성해 가지고. 경상북도와 울진군, 울진소방서는 매화면 사무소에 임시 상황실을 마련했지만 허가권자가 아니어서 원인 조사와 복구 방법 논의에 한계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국민안전처가 나서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산자분을 할 수 있는 일은 물론 있는데도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국민안전처에서 어떤 행동을 보여줘야 되고 어떤 사태 심각성을 알아야 되는데. 허가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채광권자인 한국항공의 성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교육복지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계층 간,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는 60여 개 사업에 4,3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학생 급식비와 친환경 농산물 구입에 530억 원, 저소득층 교재비로 200억 원, 초등 돌봄교실 운영비로 170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유수강비로 120억 원가량을 투입하고 학교 부적응 학생 상담과 치료를 위해 윗센터 운영을 늘리는 등 교육 불균형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거짓으로 119 구급 신고를 한 뒤 병원을 가지 않고 개인 용무를 보는 얌체족에게 앞으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거짓 신고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10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까지 부과되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한 번만 거짓 신고를 해도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됩니다. 포항시의회 올해 첫 시정 질의에 시의원 4명이 나섰습니다. 전역 해병들의 포항 재방문 방안과 20억 원을 들이고도 무용지물이 된 드라마 세트장의 철거, 시설관리공단의 적자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김일만 의원은 한 해 해병대 수료 장병이 1,500명, 전역 장병이 6,000명이고 예비역이 100만 명이나 된다며 재방문 유도 방안을 물었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포항을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 등 홍보 정책 개발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에도 현재 포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항시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해병 테마공원, 머린타운 조성 등과 같은 하드웨어 구축 산업 등을 통해서 인프라 구축에 관심을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덕규 의원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의 주요 사업인 야구장과 재활용 선별장, 구룡포 청소년 수련원 등을 예로 들며 적자가 심한데도 공단 임직원의 연봉은 높다고 비판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실질적인 경장 투지 개선과 혁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는 조직 진단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도 높은 조직 재정비를 통해 경영수지 개선과 공공기관으로서 시민의 공익정대와 함께 공익성도 꾸준히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도비 20억 원을 들여 지난 2013년 완공한 드라마 강철왕 세트가 안전진단 결과 위험 등급을 받음에 따라 철거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이제는 방문하는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철거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철거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백인규 의원은 수요를 감당 못하는 포항시청 어린이집의 확장 계획을 물었고 포항시는 민간 어린이집의 경영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항상공회의소와 포항지역발전협의회가 추진하는 포항공항 민항기 재취항 촉구 서명운동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10일부터 시작된 서명에는 시민들은 물론 포스코와 계열사, 3일, 세아제강 등 기업들과 포항뿌리회, 포항시 읍면동에서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포항상공회의소는 민항기 재취항이 이루어질 때까지 서명운동을 지속하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재취항할 경우 포항공항 이용하기 캠페인 등을 펴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 구룡포읍 장길리 복합 낚시공원이 관광객과 낚시꾼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확 트인 해안데크 산책로와 경관 조명 등대, 그리고 부유식 낚시터 등이 조성돼 휴식도 하고 낚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장길리 복합 낚시공원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사업비 120억 원이 투입돼 완공됐습니다. 우리 농촌의 고령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전국 제1의 농도라고 자부하는 경상북도의 농업인 고령화가 아주 심각합니다. 경북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젊은 영농 인력 확보가 최대 과제인데요. 좀 더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65살 이상 고령 농가는 2014년 기준 전국 평균 39.1%, 경북의 고령 농가 비율은 무려 42.7%나 됩니다. 반면 20, 30대 젊은 농업인은 전국 평균은 11%지만 경북은 9%에 불과합니다. 고령 농업인은 월등히 많고 젊은 농업인은 상당히 적다는 얘기입니다. 젊은 인력을 어떻게 농촌으로 유입시킬 건가? 경북 농업, 나아가 한국 농업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상북도는 젊은 인력을 농촌 현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해 3년 전부터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창농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은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됐고 지역대학과의 영농 인력, 농업 일자리 창출 사업, 그리고 농업 현장 인턴 제도는 올해 처음으로 추진합니다. 전국 최초로 옮기게 임대센터, 그다음 마을 영농체, 그다음에 6차 산업지구 등에 한 150명 정도의 우수 청년 인력을. 하지만 급속한 농가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좀 더 파격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땅도 없고 돈도 없고 집도 없는 청년들이 자 귀농하세요 하면 귀농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두세 명 정도라도 우리 마을에 붙들어 두고 싶은데 우리 마을에서 그 청년들한테 아무것도 제시해 줄 게 없는 거예요. 한 80만 원밖에 안 되고 8개월 정도로 제한돼 있고 젊은 분들은 생활비 문제를 경험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농업 인턴십 같은 제도가 필요합니다. 젊은 농업인의 생계 보장을 위한 인턴십보다는 미약하지만 농부 월급제 혹은 농업인 월급제가 강원도를 시작으로 경기도 화성, 전남 나주, 전북 완주시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1의 농도, 경상북도의 고민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포항 테크노파크 경북 소프트웨어 융합센터가 5년간 진행되는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사업의 1차 년도 수행 결과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경북센터는 지난 1년 동안 수혜기업의 매출이 29.9% 증가했고 550명의 고용 창출과 411명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실시하는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사업은 2013년 부산과 경기, 인천, 대구에 이어 지난해 5월 경북과 전북이 선정됐습니다.
포항의 구도심 지역인 중앙동과 송도동 일원 골목길이 범죄 예방 디자인을 통해 안심골목으로 거듭납니다. 포항시는 시도비 5억 6천만 원을 들여 롯데백화점 맞은편과 송도솔밭 안쪽을 새로 디자인하기로 하고 이달 안에 착공해 오는 8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이곳에 벽화를 그리거나 캐릭터를 만들어 범죄 심리를 감소시키고 범죄 발생 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CCTV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어제는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의 날이었는데요. 예전보다는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경제 활동을 통한 사회 진출도 늘고 있지만 여전히 차별과 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의 경우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여건은 더 열악하다고 합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아침이면 출근 대신 4살 난 딸의 어린이집 등원을 함께하는 최혜주 씨. 디자인 회사에 근무하는 최 씨는 딸을 키우기 위해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남은 최 씨의 집이 곧 사무실. 오롯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만족이 큽니다. 일만 하거나 아이를 보는 것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힘이 안 들진 않아요. 힘이 안 들진 않지만 이제 그런 걸 성취함으로 해서 오는 이제 성취욕이 좀 있고 그 또 긍정적인 에너지가 또 아이한테 또 가기도 하고. 재택근무나 유연근무 등은 특히 육아와 가사 등으로 경력 단절을 우려하는 여성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기업이나 기관에 각종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에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와주는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이 지난해 기준 35곳에 불과합니다. 지난 2000년 이후 대구 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차별과 격차는 여전한 게 현실입니다. 대구 지역 여성의 임시직 비율은 32.1%로 남성보다 배 이상 높고 대구 지역 여성의 실질 임금은 139만 원으로 남성의 70%에 불과하며 7대 특별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책적 지원과 함께 여성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경제활동 환경도 개선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남녀 공동 참여, 그러한 문화들을 얼마나 최대한 빨리 우리가 바꿔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한편 대구의 전체 1인 가구 가운데 여성 1인 가구가 56.5%로 부산에 이어 가장 많고 기초생활수급자 여성 비율도 남성보다 15% 높은 것으로 나타나 치안 강화와 빈곤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오늘 오전 2시 45분쯤 포항시 북구 양덕동의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이 몰던 소나타 차량이 상가 건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샌드위치 패널 건물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음주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달 50여 개 부동산 개발업 등록업체 실태를 조사해 전문 인력을 확보하지 않고 영업한 3개사의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본금 등의 변경 의무를 소홀히 한 5곳은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경북도는 올 상반기 분양이나 임대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하고도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부동산 개발업자를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올해 에코팜 영농교육을 전면 개편해 운영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등공해와 약선 약초, 산채 꽃차 등 3개 과정을 새로 만들었고 구들 시공과 한옥 목수, 과수원 조성 등을 3개 과정으로 나눠 교육을 실시합니다. 지난 2011년 문을 연 포스코 에코팜에는 지금까지 매년 8개 내외 영농교육 과정을 통해 3,800여 명이 수료했습니다. 우리나라 소나무에 대한 최고의 단일 식물 사전이 출간됐습니다. 울진군과 경상북도는 국내 최고 권위의 교수 등 10여 명으로 지필진을 구성해 1년간의 노력으로 소나무에 대한 인문학적 지식을 총망라한 소나무 인문사전을 만들었습니다. 소나무 인문사전에는 문화예술 분야에 영향을 미친 소나무에서부터 인문 역사, 생활, 생태, 지리, 자연유산 등 7개 항목으로 대분류를 했고 중분류 38개 항목, 표제어는 1,447개가 선정돼 있습니다. 경주 엑스포와 한국미술협회 경주지회는 이달부터 7월까지 엑스포공원 솔거미술관에서 솔거를 깨우다 소나무 그림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3부로 나누어 장이규, 구명본 등 역량 있는 작가 6명의 소나무 그림 작품을 기획 전시하고 신라의 전설적인 화가 솔거의 흥미로운 일화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봄의 문턱에서 겨울이 심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포항은 5도, 경주 2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고 바람도 불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낮습니다. 오늘 옷 따뜻하게 잘 입으셔야겠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합니다. 울진이 5도, 포항과 경주 7도에 머물면서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아침까지는 경북 동해안과 울진군 산간에서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1에서 5cm 정도고요. 최고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고요. 내린 눈과 비가 얼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주를 제외한 경북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울진과 영덕 2도, 포항 5도, 낮 최고 기온은 영덕 6도, 포항과 경주 7도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 독도는 흐린 하늘을 보이다가 오후에는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울릉도 2도, 독도 4도, 한낮에는 울릉도 3도, 독도 5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에서도 종일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동해남부 전해상에서 풍랑특보가 발효될 텐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고 물결도 1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를 넘기면 주말부터는 기온이 서서히 오르면서 한결 포근해진 봄이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